오늘 투자자분들은 어느 쪽에 집중하면 좋을지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준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먼저 짚어보죠. 오늘 9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로써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또 기관은 5거래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 그러면 역사적 또 신고가 부근에 놓여 있다. 너무나도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설 연휴를 앞두고 이 매도해야 되는 매도 물량은 사실상 어제까지가 마감지였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좀 미리 좀 선보일 수 있는 이 선행지표격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이렇게 수급이 좀 잡혀 들어오는 이유,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를 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결과적으로는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또 움직임을 기대하는 부분들은 역시나 지난밤 마이크론의 폭등, 당연히 뭐 HBM에 대한 우려를 싹 지워버리다 보니까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한테 또 점유율을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보다는 역시나 HBM 시장은 수요가 탄탄하구나, 역시나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기대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HBM 퀄테스트 통과 이 정도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는 HBM4를 통한 제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SK하이닉스도 메모리 완판 속에 이 영업이익 100조 시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오늘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시장 기대감들이 외인들의 수급을 가득 또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놓고 본다라 그러면 이 오늘 대형주들이 많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안에서 카카오 이야기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실적 시즌이고 이 시장의 수급 자체가 3거래일에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역시나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속을 많이 썩였었는데 일단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현재 아주 안정적인 또 움직임, 물론 장초반 대비해서 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재료, 본업인 광고 그리고 커머스가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잘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AI 기반의 신규 서비스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한 번 꺼내주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기대치를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기대들도 주가에 좀 일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좀 이 신고가 영역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휴 이후까지 좀 더 기대하고 지켜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을 연휴 이후에 선행 지표로 미리 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장의 특징적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17만 전자로 올라섰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날 미국 증시에서 이 마이크론 주가의 급등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가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재료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대형주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끌어안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역시나 그 중심에 저는 삼성전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좀 이야기를 같이 좀 포함시켜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삼성전자의 신고가 영역에 대한 이벤트는 어쨌든 AI 메모리에 대한 재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AI 서버에 대한 투자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가 지금 글로벌 트렌드로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AI 서버가 늘어나면 당연히 메모리가 제일 먼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고 AI 인프라 사이클을 보고 있다 보니까 삼성도 메모리 수요 강세가 2026년 올해부터 27년, 28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톤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기대감을 또 이 주가에 좀 반영하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건 역시나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회복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이 어떤 특정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6년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이 삼성의 전망도 두 자릿수 성장, 뭐 적자를 좀 회복하겠다, 흑자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지금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도 뭐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한 이야기, 게다가 또 최첨단 공정, 뭐 EUV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같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수요까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공장이 정상 가동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뭐 HBM 이전에 갖고 있던 모멘텀 외에도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완벽한 재료를 또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슈를 붙이자 그러면 어제 나왔던 이슈입니다만은 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에 대한 이야기들도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 뭐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된 부분은 아니지만 아시겠지만 시장은 언제나 확정된 사실보다는 확률이 커지는 순간에 기대를 좀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지금 주요 기업들이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칩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할 수 있는 제조 공장을 찾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TSMC가 지금 이나노 공정에 대한 단가를 높여버렸고 거기는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좀 일부 있다 보니 역시나 대안으로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린다. 이런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현 시점에서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으로 이어지는 삼성전자의 이 묶음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강력한 트리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좀 유지하시면서 흐름을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좀 더 시장에 반영하시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홀딩 전략까지 좀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죠. 전진건설 로봇이 좀 눈에 띄는데요. 지정학적 배경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휴전이 성사되기 전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전진건설 로봇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와 맞물려서 전국적인 재건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폴란드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6% 넘게 오르고 있는데 전진건설 로봇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전직면설 로봇뿐만 아니고 뭐 데모라든가 대동, 뭐 SG, SY스텔텍 이 재건주에 대한 움직임들은 언제나 그렇듯 이벤트성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작년에 비해서 확실하게 또 종전이나 이 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6월달까지 기한을 두면서 하루빨리 마무리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재건에 대한 이 재건주에 대한 수급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계속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재건주에 대한 흐름은요. 이벤트성에 대한 흐름으로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흐름으로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매수해서 진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할 거다, 휴전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윗골이 달리는 캔들이 나오다 보니 고점에서 매도하고 밀리면 다시 사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밀리면 다시 사면서 이 단기 테마성의 이 흐름들을 좀 이용해 볼 필요가 있는 재건주의 특성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폴란드 공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해외 수출 비중도 상당히 높고요. 북미라든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주에 대한 테마가 붙지 않더라도 본업에서 원래 수익을 잘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보신다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재건 테마에 대한 대응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본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좀 더 흐름을 보셔라. 저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진건설 로봇 장초반에 흐름 조금 만들어내는 척하다가 지금은 또 조정 구간 들어갔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재건주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건주에 대한 흐름들은 테마성의 흐름으로 보시되 그 재건주 중에서도 이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되는 기업들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이벤트가 터지기 전에 미리 실적을 보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니저님의 종목은 좀 뭔지 탑픽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탑픽 종목은요. 앞서 삼성전자한테서 기대하는 재료가 파운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을 이어가자 가온칩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이 TSMC의 독점적인 지위, 그러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곳이 어디냐, 요거를 좀 한번 기대를 하고 있죠.
TSMC가 2나노 웨이퍼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지만 역시나 물량을 제때 받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고객사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점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주요 빅테크 기업들, 테슬라, 퀄컴 이런 주요 기업들이 이제는 TSMC 줄 서서 못 기다리겠다. 맛집이지만 그 옆에 집도 맛있다더라라는 식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좀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2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60%대를 수율을 60%대를 넘기면서 비교적 좀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점이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2나노 3단 공정의 퍼스트 무브로서 가온 칩스도 같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미세화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2나노 공정에 있어서 이 가온 칩스가 국내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디덱스와 삼성 2나노 공정 기반의 차세대 칩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의 회복 사이클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역시나 가온 칩스, 이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역할이 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게다가 2나노 공정, 초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가온 칩스 계속해서 한번 좀 주목해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저는 가온 칩스에 대한 포인트들은요, 뭐 지금 가격대 68,200원대에서도 저는 충분히 매수 가격대가 매력 있다라고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신고가 흐름을 가져가는 이후에 낙수효과, 수급에 대한 순환매가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온칩스 현 시점 매수 가능한 가격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 79,000원까지 신고가 영역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을 많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종목들,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저녁 10시에 제가 공개방송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 10시 공개방송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에 링크 올려드리면 그거 타고 입장하시면 그냥 귀만 열고 함께 하셔도 여러분들이 연휴 이후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남은 시간도 증신탱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